이게 가격이 맞나 모르겠어. 난 솔직히 38만 8천 원인데 두 개를 합쳐서 하면요 8천 원이래요. 난 이게 보고서 이해가 안 돼갖고 38만 8천 원을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0만 원이 돼서 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달라. 4%가 할인이 된 금액이에요. 간장이 목 봐봐. 목 어때? 목은 좀 어때? 어디 좀 상태가 그래? 우리 간장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목 상태는 아직 안 좋지만 그래도 엄청 건강해요. 무, 간장이, 후추 언니, 얘는 감자, 저기 있는 게 아빠, 목실이. 간장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노력해서 저의 정성과 저의 노력과 저희 기술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었었어요. 뭐 그거는 순수하게 이 커스텀을 제작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저의 노력이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부품들을 가지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원하는 이어팁으로 원하는 케이블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너무 비쌌죠. 커스텀이고 핸드메이드로 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너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가성비 제품들을 조금 생산하면 어떨까,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국내에 또 좋은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저가형 제품에서도 괜찮은 제품들을 재작년, 작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올 초까지도 소개해드렸어요. 정말로 올 초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 연장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 굉장한 기회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음향업계에서의 대기업은 아닌데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음향업계에서의 네임드 회사에서 저한테 컨택이 와서 제가 이 제품의 제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조에 함께한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이리버 아시죠? 아이리버 하면 대기업이죠. 예, 아이리버에서는 아스테렌컨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아스테렌컨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정말 생산되는 대부분이 해외에 수출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먼저 하고 국내에 유통을 풀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 알아주고 있는 아스테렌컨입니다. 그 아스테렌컨이 대중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액티보라는 브랜드예요. 예, 액티보라는 브랜드. 아이리버, 아스테렌컨, 액티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액티보에서 저와 함께 이번에 이어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어폰을 만들 때에는 사실 이게 액티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몰랐어요. 아이리버인지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저랑 같이 협업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그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런칭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특별한 가격. 그 중에서도 이게 아이리버 아스테렌컨 액티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까지 포함을 해서 몇몇 제품을 포함을 해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 액티보에서 나오는 볼케이노라는 이 이어폰, 볼케이노라는 유선 이어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의 실물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유선이고요. 예, 유선입니다. 유선이고 밀폐형 이니어 타입.
예, 요거 이니어 타입입니다. 이니어 타입이라고 하면 귀 바퀴를 굴려서 귀 속으로 쏙 들어가는 요런 이니어 IEM이라고 하죠. 이니어 모니터링 이어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상 이렇게 앞으로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돌려서 무대 위에서, 예, 원래는 이렇게 해서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나 연주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뒤에서 선을 이렇게 조이게 되면, 네, 뒤에 선은 이렇게 되면서 앞에서는 선이 없는 이렇게 되는 이니어 IEM을 위해서 나오는 이어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어폰이고요. 아이리버 아스테렌컨 브랜드인 액티보, 국내 브랜드입니다. 국내 브랜드인데 생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리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중국 공장을 사용해서 금액을 프라이스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한 그런 가성비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 프리비전스하고 콜라보 했고요. 그 대신에 콜라보 했다는 내용은 적어 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특징은요, 이 이어폰의 특징은요, 3DD, 그러니까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mm 드라이버 하나, 6mm 드라이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갖고선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8mm 드라이버와 6mm 드라이버, 그때는 그렇게는 아니었고 다른 드라이버들을 해서 다이내믹 드라이브를 한 3개 정도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제품들, 그때는 되게 청키했어요. 이렇게 작지도 않았습니다. 되게 이렇게 좀 청키하고, 뭐 프로토타입이니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모양 해서 뭐 좀 들어보고 했는데 소리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소리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이걸 좀 조율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조율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게 나왔는데요. 특징으로는 3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런 거를 요청을 하고 조율을 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개가 너무 동일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겹치는 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소리가 선명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부명확하고 약간 그 중첩되어 있는 소리들이 느껴지는 막 좀 이상했어요. 예,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하자. 3개의 드라이버가 모두 다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3개의 드라이버가 뭐 저음, 중음, 고음을 나눠서 내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가장 좋은 드라이버를 전체적인 대역대를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드라이버가 소리를 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대역대를 나머지 2 드라이버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받쳐줄 수 있는 스타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나온 디자인이 지금과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8mm 드라이버가 주 드라이버가 되고요. 6mm 드라이버 둘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1650입니다. 16ohm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재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을 이렇게 바꾸면 앞에 이 부분이 커넥터가 지금 4.4 커넥터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빼면 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교체가 가능한 커넥터 타입으로 해서 4.4, 3.5 그리고 USB-C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케이블은 2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쉽게 2핀 방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사용되는 케이블은 굉장히 좋은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만 하더라도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무산소 구리선, 그러니까 OFC죠. 무산소 구리선 위에 은 도금을 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심은 무산소 구리선이고 은이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예, 그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도는요 100dB, 밀리와트당 100dB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요 100dB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으아, 소리 커라. 우와, 출력이 어마어마하네. 느낌상에서는 좀 더 나옵니다. 예,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볼륨이 왜 이렇게 커? 막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100dB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그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리 굉장히 크게 잘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패키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
이 패키지 안에 이어 팁이 들어가는데 흰색 실리콘 이어 팁이 들어갑니다. 세 쌍이 들어오고 이 실리콘을 고를 때도 제가 막 얘기했어요. 처음에 너무 딱딱한 게 들어와서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 그 경도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조금 요거 좀 부드럽게 하자 이런 것도 맞췄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이니어 타입을 하게 되면 폼 팁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폼 팁도 포함을 했어요. 실리콘 팁 3쌍에 폼 팁 3쌍, 총 6쌍의 이어 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굉장히 이쁜 액티브 파우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은 10만 원대 초반인 11만 9천 원, 그러니까 약 12만 원 정도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유선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장점과 단점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요. 처음 이제 장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에 같이 참여했던 거를 이제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면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작년 가을 늦여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작년 늦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요 개발 활동을 했고요. 아니다, 여름부터 했던 것 같다. 꽤 오래전부터 한 것 같아요. 꽤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뭐 요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뭐 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가서 뭐 협의하고 뭐 이렇게 넘어오고 프로토타입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듣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외형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이 아이리버 분들이 이 정도 외형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도 있고 브랜드의 가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외형에 대한 거는 이 아이리버 쪽에서 다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점이 그 외형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형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요 겉에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로 디자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알루미늄 같은 소리 들리시죠? 네, 메탈이에요. 근데 가벼운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메탈이니까 알루미늄 같은 거 같은데요. 가벼운 메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니시, 이 겉부분의 피니시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보니까 이 아스테렌커는 아이리버의 아스테렌커는 블랙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 컨셉으로 나가고 그로시와 그 다음에 그 매트를 섞어서 그 약간의 디자인적인 컨셉, 특히 삼각형의 디자인들이 모여 있는 약간의 원뿔 같은 것들이 좀 각이 져 있는 삼각형의 디자인들로 되어 있는 게 아스테른컨의 스타일이라면요. 액티보는요, 지금과 같은 약간 아이보리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밝은 은색과 아이보리가 섞여 있는 컬러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따뜻하고 지금 제 스튜디오에 있는 이런 느낌의 컬러예요. 저도 이전 스튜디오는 조금 다크하고 조금 무게감 있는 거를 원했다면 여기는 조금 밝은 느낌을 원했거든요. 그런 느낌하고 좀 잘 어울리는 피니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처음에 이게 개발할 때에는 유니버셜 바디를 갖고 되게 청키하고 두꺼운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조가 완성이 되고 나올 때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얇고 재질이 가벼운 재질로 바뀌어서 귀 속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깨끗해요. 특히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게 이 컬러, 이 아이리버가 추구하는 이 액티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색깔이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런 거를 딱 봤을 때 확실히 이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아시는 그 좀 큰 회사들이 이렇게 붙어서 하게 되면 이런 거에 진짜 신경 정말 많이 쓰는구나. 이 색깔 매칭이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이고요. 왜냐면 그 색깔 매칭을 보게 되면 이 케이블의 커넥터의 색깔과 여기에 메탈 부분의 색깔과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과 같은 이 하우징의 색깔이 기가 막히게 매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한 부분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아까 잠깐 설명이 나온 건데 착용감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청키했다고 했잖아요. 좀 사이즈도 크고 막 드라이버 사이즈 더 컸어요. 그때 뭐 10mm인가 12mm인가 뭐 이런 거 쓰면서 막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귀에 막 튀어나오고 막 여기 크고 이랬어요. 드라이버를 3개를 다이나믹 드라이버 3개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뭐 웨이브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그거를 하려면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구조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귀로만 듣고 평가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귀로 듣고 이건 아닙니다. 귀로 듣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를 계속했는데 연구진들이 정말 연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이즈가 작은데 이니어 치고는 정말 작습니다. 일반적인 요 금액대에 있는 동급에 있는 이니어 타입의 하우징보다도 작습니다. 작은데 여기에 다이나믹 드라이버 3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 속에 쏙 들어갑니다. 제가 요 연골 있는 데가 조금 작거든요. 귀 안에 연골 있는 데가 좀 작은 편인데 거기에도 싹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오지 않죠. 안 튀어나오죠. 여기야 플러시 마운트 되죠. 이렇게 이게 보통은 다른 저가형들 또는 이 동급 장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좋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케이블의 요 그 물음표 형태로 꺾여 있는 요 부분도 균형이 좀 잘 잡혀 있어서요. 귀에 딱 넣었을 때도 귀에 감기는 것도 기분 좋게 감기고 귀에 잘 감기다 보니까 케이블을 터치하더라도 케이블 터치에 의한 노이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된 좋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사실 10만 원대로 들었으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대의 만 원대의 제품들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10만 원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가 생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만 원대 이하에서는 뭐 그래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가성비 제품들 싼 것들을 이렇게 쓰지라고 하는 거고 10만 원 이상대로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 브랜드 이미지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을 만한 수준의 음질과 기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리버잖아요. 아이리버가 아스트랭컨 그리고 아스트랭컨의 동생뻘인 액티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케이블을 보는 순간에 그냥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케이블 지금 보시면 두께도 상당합니다. 예, 아날로그 방식에서 제가 뭐 케이블 미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케이블에 대해서 디지털 케이블은 규격에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음질이 변한다고 하면 그게 음질이 변하는 건지 다른 노이즈가 타고드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전송에서는 음질이 떨어질 만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규격에만 맞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터 에러가 생긴다든지 그라운드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뭐 다른 거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가 조금 깨질 수는 있지만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쓰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아날로그는요. 여러분들 아날로그는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 아날로그 신호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 0과 1로 해서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들도 아니에요. 아날로그는 있는 그대로의 신호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있는 저항이라든지 그게 저항이 이제 임피던스, 주파수별 저항의 차이에 의해서 음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케이블을 바꾸고 나서 음질이 막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는 2V 미만의 저전력을 보내기 때문에 전압의 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에서 생기는 저항이 저항이 약해서 케이블에 생기는 저항에 의해서 사실은 그 차이가 우리 귀로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스피커 케이블은 볼티지 자체가 수십 볼트를 보내주니까 뭐 셀 때는 100볼트 이상도 나가니까 그러니까 수십 볼트의 전압이 나가는 거와 2볼트 미만의 1볼트대의 전압으로 소리를 구동시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의 두께도 민감한데 케이블도 스피커 케이블보다 훨씬 얇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블은 아날로그 케이블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케이블을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10만 원대로 들어서면서 브랜드라는 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액티보에서는 요 볼케이노 제품을 만들면서 케이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무산소 구리선에 은 도금이 되어 있는 걸 해서 고음과 중음의 밸런스를 좀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 좋은 케이블을 사용을 했다는 것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케이블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액티보라는 브랜드가 아이리버사에서는 이제 아스렌컨이 약간의 하이엔드급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고음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같은 고음질이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대중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고 나온 게 액티보잖아요. 그렇죠? 그 액티보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대중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하이엔드이지만 대중을 위해서라는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케이블을 약간의 하이브리드 케이블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 방식으로 해서 밸런스로 들을 것이냐, 3.5 방식으로 해서 언밸런스로 일반적인 노트북 다른 플레이어에서 쓸 것이냐, 또는 USB-C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디지털 장비들에 연결해서 들을 것이냐, 이 세 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저음과 그런 반응들, 조금 더 컨트롤이 잘 된 소리를 원한다면 4.4 플러그를 사용을 하고 4.4가 재생이 가능한 플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면 그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요. 대중성을 원한다면 이런 3.5 3극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많은 다양한 장비들에 연결해 쓸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대중성에서는 이만한 게 없죠. USB-C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많은 장비들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춘 애들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은 이 대중성을 타겟으로 둔 액티보의 철학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 가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가격대까지 저렴하게 한 것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뽑은 소리적인 것은 톤 밸런스입니다. 잘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톤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톤 밸런스는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저음이 굉장히 많은, 지금 아예 완전 젊은 친구들이 듣는 그런 사운드이냐, 그거보다는요, 저음 부분은 과하지 않지만 기본 세팅에서는 좀 부드럽게 나오고, 지금 HC3 덱을 썼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음의 양이 밸런스가 맞는 저음이야. 부스트된 느낌이 없어요. 저음 부분이 이렇게 좀 플랫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어팁을 조금 더 큰 거를 쓰시면 그 부분을 증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추럴하고 중립적인 저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좀 잘 표현이 되고 있느냐? 미드 하이 소리들, 하이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미드 하이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미드 하이가 부스트가 돼서 하반 타겟처럼 되어 있느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W형이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플랫에 가까운 상태에서 고음 부분이 아주 살짝 맞는, 아주 플랫에서 고음이 살짝만 올라가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톤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어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폼팁을 썼을 때에는 오히려 고음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저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미드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는 폼팁이라면, 실리콘 팁을 썼을 때는 중립인 상태에서 고음 부분이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듣기 좋아요. 되게 깨끗한 사운드예요. 하시하고 고음이 막 찰랑찰랑하고 그런 사운드냐? 아니요, 그런 사운드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톤 밸런스를 잘 맞출 때에는 제가 10만 원 이하 때 완전 초저가형을 할 때에는 펀 사운드로 조금 타겟을 잡았었어요. 왜 펀 사운드로 좀 타겟을 잡았었냐? 진짜 그 금액대에 있는 제품들은 젊은 친구들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좀 재미있는 사운드, 그래서 영화도 보기도 괜찮고 음악 듣기에도 괜찮고 다양한 음악에도 좀 맞을 수 있을 만한 대중적인 사운드를 초저가 제품에는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펀 사운드 위주로 조금 잡았다면, 이번에는 약간 하이엔드 사운드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톤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플랫으로 심심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V형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음이 안 나오느냐? 아니요. 저음 잘 나옵니다. 저역까지 잘 나옵니다. 하지만 타겟을 어떻게 했느냐? 약간의 중역과 고역의 소리가 살짝 도드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역이라기보다는 중고역이라고 얘기할게요. 중고역과 고역의 소리가 아주 살짝 도드라질 수 있도록 톤을 잡아놨어요. 약간의 조금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톤을 조금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저음이 너무 많아서 중역이 묻히거나 고역이 묻히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하이파이적인 느낌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어폰의 톤 밸런스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펀 사운드라기보다는 되게 섬세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가치를 좀 잘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타겟을 만들어 봤어요. 만족하실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톤 밸런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 저음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음을 좀 늘리고 싶으시면 이어팁을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팁을 제가 좀 여러 개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폼 타입의 이어팁을 쓰게 되면 저음이 살짝 부드러워지고 고음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미드 사운드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폼 팁도 두께를 늘리면 저음의 양이 늘어납니다. 실리콘 팁도 마찬가지로 두께를 조금 더 큰 거를 사용을 하시면 소리가 조금 더 베이스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난 반면에 지금보다도 저음을 조금 더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어팁 사이즈 조금 더 줄이시면 돼요. 또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밀착된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어팁에 폼팁을 좀 작은 사이즈를 하시고 귀 속에 깊게 밀어 넣어서 청취를 하시면 그런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톤 밸런스를 어느 정도 중립적인 상태에서 중고역과 고역이 살짝 더 아주 살짝 더 도드라질 수 있도록 톤 밸런스를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또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요, 동급 대비로 스테레오 이미지가 정말 좋을 겁니다. 네. 스테레오감도 뭐 유선에 선도 좋은 거 썼으니까 완전히 3.5 방식의 언밸런스인데도 완전 끝으로 딱 돼 있어요. 네, 동급 대비로 제가 볼 때는 이 스테레오 이미지는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좌우로 쫙 펼쳐진 거는 기본이고요. 좌우로 쫙 펼쳐진 건 기본이고, 여기 끝에 있는 소리가 마치 이쪽 끝에서 이쪽 귀 속으로 막 들어온 듯한 느낌이 가끔씩 나올 정도로 극강으로 좌우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좌우로 펼쳐져 있는 스테이지의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스테레오 이미지를 얘기할 때 가운데 소리도 잘 나오지만 이 45도나 요 중심에서 옆에 있는 사운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가로 내려가면 가운데 잘 들리고 좌우 끝은 잘 들리는데 이 중간에 있는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중간의 소리도 잘 들리지만 진짜 요 중간에서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에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좌우 끝에서부터 쭉 펼쳐져 있는 스테레오적인 느낌에서의 음상들 표현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 장점은요, 소리가 앞뒤 표현이 잘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간감이 좋은 이어폰이다, 공간감이 좋다라고 하면 소리가 좀 멀리 있고 좀 이렇게 막 울리게 들리고 좀 공간의 느낌이 항상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공간감을 조금 더 줘서 더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울림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프로듀싱을 하시거나 믹싱을 하시는 엔지니어가 소리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가깝게 붙어야 될 소리는 가깝게 있고,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될 소리는 조금 더 뒤에 있고, 더 멀리 있어야 되는 소리는 더 멀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표현으로 가까운 소리는 가깝게, 뒤로 빠져야 되는 소리는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가 이런 표현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특히
가까운 소리가 정말 가깝게 있고 그 뒤에 빠져 있는 소리를 표현해야지 다 멀리가 있으면 멀리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있는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가까운 소리는 가깝게, 그리고 그 뒤로 빠져 있거나 3m 뒤에 느껴지는 소리, 6m 뒤에서 있는 듯한 느낌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거리적인 표현이 잘 되는 이어폰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10만 원대부터는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10만 원대부터는 뭐 10만 원 미만대, 만 원대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10만 원 초반대에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막 2, 30만 원대에서 이 앞뒤 표현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서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3개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중고역 소리와 고역의 소리의 디테일이 남다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요 금액대가 아닌 20만 원대나 30만 원대에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제품, 뭐 미국의 모 사에서 나오는 정말로 베스트셀링 모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의 S사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대가 맞나? 뭔지 아시죠? 미국의 S사에 굉장히 유명해서 시작하는 의 자릿수를 갖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훨씬 더 정확한 사운드. 그 제품 들을 때마다 참 되게 아쉽다고 느끼는 게, 이 제품 그래 인이어에서 음상도 가깝고 다 좋은데 진짜 중역대나 중고역대나 고역대의 디테일이 진짜 많이 빠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가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더 동일하게 쓰고 있으니까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 한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8mm 다이나믹에 6mm 2개를 쓴 다이나믹 3개를 갖고 만든 소리인데 중고역과 고역의 디테일이 남다릅니다. 남다릅니다. 남달라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의 소리적인 품질은 20만 원대를 훨씬 넘어갑니다. 20만 원대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들고 나서 어떻게 제가 얻어 걸린 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제조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하는 거는 저한테 자문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A, B, C를 갖고 와요. 갑자기요. 그러면 이건 아니고요. C가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또 막 여러 개를 또 샘플을 갖고 와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거 중에서 이게 난데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이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그분들은 그걸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물 치고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물 치고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분명히 2배 이상 금액은 넘어가는 중고역과 고역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라고 제가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지막 장점입니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죠. 이제 고가의 헤드폰이나 고가의 이어폰을 가게 되면 정말 좋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막 진짜 완전 하이엔드급 딱 들으면 진짜 이거 저 뒤에 울리는 그 리버브의 그 소리가 쫙 들리는 게, 소리가 앞에서 그 원래 보이스가 있는데 그 뒤에 잔향이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소리가 있을 때 그 잔향이 묻혀서 안 들리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 앞에 소리와 뒤에 있는 잔향의 소리가 같이 막 어울려서 들리는 그런 고급의 완전 하이엔드급 헤드폰이나 이어폰 들으면 진짜 감동하면서 역시구나 라고 하는데, 10만 원대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만 원대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이 뒤에 잔향이 들리네. 잔향이 들리네. 하이엔드로 가면 그 잔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렉시콘 계열 아니야? 이거 PCM의 플레이트 계열, 이거 게이티드 플레이트인다. 막 이런 거 막 맞추는 정도로 정말로 완전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 리버브를 뭐 썼는지 프로 엔지니어가 어느 회사에 무슨 거 쓴 것 같다라는 걸 맞출 정도로 들리거든요. 10만 원대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해상도를 높게 보는 건 뭐냐면, 그래도 앞에 보이스에 뒤에 해상도가
뒤에 있는 잔향이 명확하게 들려요. 디테일이 울림의 디테일이 들립니다. 울림의 디테일이 들려요. 요걸 또 확인하는 곡이 있죠.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색스폰하고 브레스 소리 나오는 그 연주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핑거링을 할 때 여기 이렇게 이 핑거링에서 닫히고 열리고 할 때 이렇게 옥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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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색스폰 같은 거에서 옥뻑 옥뻑 이렇게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연주 속에서 그게 들려요. 연주 속에서 그게 들린다. 그 디테일이 들린다. 네, 잔향이 명확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앞에 소리가 있는데 잔향이 묻혀 들리지가 않고 잔향과 앞에 있는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되려면 보통 한 2-30만 원대 가야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0만 원대에서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고역과 고역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와 해상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서 뒤에 있는 잔향까지 구별될 정도로 들리는 그런 소리라면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첨언만 하고 액티보에서 아이리버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 장점이 되겠고요. 제 표현이 되겠고요. 단점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단점입니다. 제가 뽑은 단점은요. 첫 번째는요. 이 아스테렌컨도 마찬가지지만 아스테렌컨이 이제 블랙에 약간 매트하면서 약간의 이 블루이시 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보랏빛이 살짝 섞여 있는 블랙이에요. 보랏빛이 살짝 섞여 있는 블랙의 삼각형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요런 지금 이런 액티보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빛깔의 요 메탈의 색깔이 있습니다. 요거의 디자인 컨셉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요렇게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색깔의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깔의 선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뭐 이 금액대나 이거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라도 색깔을 블랙 계통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고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가면 뭐 다양한 색깔로서 나오잖아요. 뭐 색깔이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색깔적인 초이스가 없다 보니까 흰색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흰색으로 볼 테니까 흰색밖에 없어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초이스가 적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 제품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 10만 원대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 아쉬운 게 USB-C예요. USB-C의 음질이 그냥 보통이에요. 이게 단점이 돼야 되나? USB-C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감사하긴 한데 이게 좀 보통이에요. 노이즈가 있냐? 아니요. 노이즈는 없습니다. 노이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USB-C의 품질이 약간 이 3.5라든지 4.4로 들었을 때의 그런 감동이 USB-C에서는 약간 떨어진다. 특히 중역하고 중저역대에서 솔직히 조금 소리가 겹치는 듯한 느낌, 중저역대에서의 소리가 조금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좀 들어서 USB-C가 다른 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에서의 상태에서는 조금 단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단점으로 놓고요. 마지막 단점은 소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잡은 게 플랫한 성향에서 중고역과 고역을 아주 살짝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소리를 좀 강조하고 싶고 거기에서의 디테일을 조금 살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느 분들한테는 나는 좀 펀치 있고 부미하고 약간 풍성한 저음을 원하는데 이어팁을 아무리 바꿔도 그렇게는 나오지 않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팁만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저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분들한테는 나한테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인이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저음이 풍성하고 뭐 약간은 뭐 부미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 그런 베이스 위주로 만들어지는 인이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초이스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리버와 함께 액티보라는 브랜드에서 볼케이노라는 모델로 참여를 해서 한번 만든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개발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단지 저한테 조언을 받으시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제가 뭐 A, B, C 중에서 어느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모델 또 갖고 오시면 이 중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막 멘붕이 오시면 제가 갖고 와서 그래프를 또 조정을 해드려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류의 톤 밸런스, 어느 주파수 대역들을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어느 주파수 대역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변경을 해나와요. 어디가 좀 겹쳐서 들리고 어디가 중첩돼서 들리는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연구하셔서 아마도 이런 하우징적인 문제가 있어서 드라이버의 배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변경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변경을 해서 오세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저는 그냥 제가 피끼하게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된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오시더라고요. 그 연구 개발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 연구 개발을 하셔서 이 정도 품질의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리버가 한국 브랜드로서 그리고 그 밑에 아스트랭컨 자랑스러운 아스트랭컨도 있고 그 밑에 액티보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음향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런 음향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죠. 국내 음향 회사에서는 대기업인 아이리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해주셨던 그 팀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런칭을 합니다. 오늘 런칭을 하는데요. 이 제품 런칭을 하는데 정말 특별한 가격을 줬네요. 저희한테.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만한 특별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제품이요. 원래는 11만 9천 원입니다. 11만 9천 원인데요. 이 제품 런칭을 하면서요. 우와! 11만 9천 원이 6만 9,800원이 됐습니다. 무려 4만 9,200원의 디스카운트를 해주셔서요. 69,800원으로 여러분들께 한정 수량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런칭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무조건 사야 되는 이어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은케이블 가격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파우치하고 폼팁 3개에 그리고 이 USB-C 젠더의 4.4 커넥터에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거를 이 금액에 준다? 네, 일단은 사고보자가 되는 금액이 아닐까 싶어서 아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이리버의 액티보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거를 주셨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볼케이노의 P1이라는 이 플레이어 아시죠? 왜 가성비 제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하고 패키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액티보죠. 볼케이노가 액티보에서 나오는 P1 요 플레이어 지금 요거는 그 플레이어입니다. 네, DAP라고 하죠. 그 지금 나오는 볼케이노하고 합치면 71만 7천 원이 돼야 돼요. P1하고 합치면. 근데 얘를 두 개를 합쳐서 54만 9천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16만 8천 원의 디스카운트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16만 8천 원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신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DAP가 잘 모르시는 분들, DAP는요, 그 전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약간 핸드폰과 비슷한 건데 전문 오디오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DAC가 아주 좋은 DAC가 내장이 되어 있고 작은 앰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플레이어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걸 DAP라고 합니다. 이 DAP로 음악을 들으면 일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들을 때보다도 훨씬 더 휴대성도 좋으면서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이 DAP는 4.4 단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4.4 밸런스 출력으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음이 조금 더 단단하면서 컨트롤이 잘 되는 정확하고 타이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4.4 단자 밸런스형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케이노의 요 4.4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꽂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AP 포함까지 해서 71만 7천 원을 54만 9천 원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까지도 해 주셨고요. 이 마지막 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아스렌컨에서 나오는 휴대용 꼬다리 덱 있죠? HC3 요걸로 제가 음악을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해상도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USB-C 커넥터가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이걸로 들으니까 품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근데 요 지금 HC3 꼬다리 덱하고 지금 볼케이노하고 패키지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38만 8천 원의 가격이 됩니다. 38만 8천 원의 가격인 이 DAC와 얘를요, 이게 가격이 맞나 모르겠어. 난 솔직히 38만 8천 원인데 두 개를 합쳐서 하면요 19만 8천 원이래요. 난 이게 보고서 이해가 안 돼갖고 38만 8천 원을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9만 8천 원이 돼서 무려 19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50%가 날라요. 49%가 할인이 된 금액이에요. 그럼 그냥 이거는 그냥 사야죠. 이거 되게 좋거든요. 이 아스텐컨의 이게 HC3는 되게 좋은 덱입니다. 이 좋은 덱에 얘까지 해서 지금 이 볼케이노까지 포함을 해서 합쳐서 19만 8천 원. 네,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리버에서 저희 채널에 주셨습니다. 뭐 제가 이거에 좀 도움을 드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 되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아주 놀래갖고 이 금액이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분들한테 링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좋은 제품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액티브에서 나오는 볼케이노 이어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